근데 사실 뭐 이거는 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는 다 예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워낙 또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뭐 가격이 좀 싸졌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 부분이 사실 중국 독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태양광 그 패널 기술 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는 블룸버그 NEF의 자료인데 저기 그래프에서 빨간 부분 보이시죠? 예. 그 빨간 부분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태양광 산업을 거의 뭐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하죠. 태양광 산업을 국가에서 이제 독려를 하면서 발전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막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곳곳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냐면 예.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하고 돌아보니까 중국은 그동안 많이 쌓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제조 능력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최대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95%. 네, 95%. 거의 압도적이죠. 그냥 혼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제가 앞으로 이제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 초반에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막 뿌려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많았는데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누구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초기 단계에서 결국에는 규모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규모를 키우면 이제 커지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단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재료 비용이 또 낮아져야 돼요. 아, 그렇죠. 원재료 비용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원재료 비용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를 그냥 내가 사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직 계열화를 그러니까 만들면 인수를 돼요. 합병을 그쵸. 해서 덩치를 키워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건데 어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를 해버리면 예. 다른 경쟁사들은 이렇게 똑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태양광 산업 규모는 점점점 계속 덩치가 커져갑니다. 네. 단일 기업의 규모가 이제 커졌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에 관련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계속 어쨌든 몸집을 키운다는 건 공장도 계속 증설을 한다는 건데 공장 증설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 요인도 하나 알아둘 만한 게 예. 바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석탄이에요. 석탄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태양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석탄이 왜 완전 나와? 반대가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예. 수도 있는데 그 태양광 모듈의 원자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실리콘. 예. 맞아요. 폴리실리콘. 근데 핵심. 문제는 이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의 40%는 전기요금이에요. 이 제조를 하기 위해선 전기가 많이 전력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런데 그 중국의 신장 지역 아시죠? 예, 예. 중국 신장 지역에는 여기저기 그냥 땅에 굴러다니는 게 석탄이에요. 그런 노천 석탄이 굉장히 흔해서 그런 그 석탄을 다 긁어다가 발전소에서 이제 화력 발전시키면 전기를 아주 싼 값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그 동네는 굉장히 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 폴리실리콘 제조 공장들이 다 그 동네로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은 아주 싼 전력 요금으로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폴리실리콘을 제조한다 그랬을 때 원가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막 찍어내니까 예. 시장의 선점을 넘어서 과잉 생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초과하는 네. 수준으로.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서 재고가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예. 그 재고가 넘쳐나니까 전 세계의 수요까지 넘어서는. 이게 밀어내기 수출도 많이 했겠지.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수요 공급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폴리실리콘이 그렇게 남아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이 폴리실리콘 저건 뭐 가격인데 한 18% 이거 넘게 제 주식인데요, 저거.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의 물량 공급으로 이제 재고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자국 내수에서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다 밖으로 밀어냅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중국 제품의 독점을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중국이라는 국가를 좀 떠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하나의 국가가 네. 이 전체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독점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2개의 기사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2년 전에 미국이 신장 지역의 어떤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 뭐 면화도 포함해서요. 그런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 못 오게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의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의 수입을 막은 것도 포함이 된 거죠, 저기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수입을 막은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인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막혀버리면서 오히려 미국의 태양광 그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 기사를 보면. 그래서 미국 업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저거는 이제 재팬타임즈 올해 2월 기사인데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부품의 수입을 막으니까 이 부품들이 어쨌든 나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많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흔하죠. 뭐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이제 공장으로 부품이 가서 결국에 그냥 거기서만 조립을 하는 이제 우회 네, 수출하는 수백만 거죠. 개 이제 마지막 그 패널로 완성이 돼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 특정 국가가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뭐 제재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자기 발등 찍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태양광을 둘러싼 어떤 무역 갈등, 미국과 유럽 이런 무역 갈등이 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의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미국은 그래서 중국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태양광 설비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그냥 미국 내로 아예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자 하는 식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내 태양광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세금 혜택을 계속 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한화솔루션 같은 그런 태양광 설비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세우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도 또 높여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미국 내 침투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 중국산 전지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2배 인상한 데 이어서 네, 그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겨냥해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것도 그런 선상입니다. 그 이제 유럽도 네. 미국처럼 막 한다는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니케이 아시아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유럽 태양광 제조 업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나 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인데 유럽은 이제 자국 업체에서도 제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국 업체에서 한 제조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중국 태양광 모듈이 들어와 버리니까 네. 이거 경쟁하려면 유럽 업체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수지가 안 맞는데.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야, 네. 뭐 진짜 어쩔 수 없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니 네. 유럽도 그러니까 무역 제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하나 더 보면요. 유럽 태양광 공장 4개가 문을 닫거나 문을 닫을 계획이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인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뒷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파산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공장이 폐쇄하게 되면서 EU가 야, 그럼 우리가 그럼 관세를 물리든지 어떤 뭔가 강력한 조치를 한번 해보자 하고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되려 그 유럽의 태양광 업체들이 아이고 관세는 안 됩니다. 관세는 안 돼요 하고 오히려 노노노 하고 막아섰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 관세를 물리면 오히려 태양광 원자재에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 야, 그러네. 이렇게 싸게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걸 못 들어오고 관세가 더 물려지고 그러면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예전에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그 무관세 수입을 제한을 했었어요. 예. 제한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유럽의 태양광 그 설치가 크게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원자재가 태양광 설치율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그 탄소 중립 되게 앞서는 중요하잖아요.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그냥 관세 말고 그냥 우리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더 주는 형식으로 어떻게 좀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보조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EU 집행위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 제한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중국산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부분은 이제 중국이 독과점 하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총격을 받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이 뭐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열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근데 열렸어. 아니 예. 근데 트럼프 예전에 행정부의 그 약간 스탠스를 보면요. 네. 입장을 보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 전기차 이런 거 별로 중시를 안 해요. 전통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 뭐 탈퇴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과거부터 화석 연료 생산 확대에 다시 우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그냥 사기야 그거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신재생 에너지 확장 정책을 두고 아이고 그거는 중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저런 내용을 담으면서 뉴욕타임즈가 그 안에서 또 설문한 경제학자, 뭐 에너지 전문가, 기업 리더들한테 그걸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의 이런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의 이런 생각은 세계 청정 에너지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이런 커멘트를 지금 저 기사 안에 달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해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아예 딱 자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개인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건설 업체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런 게 포함된 IRA가 있죠. 그거의 수혜를 받는 지역의 지금 한 4분의 3 정도는 그 지역의 4분의 3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그거 다 없애버려 취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지지자들에 대한 그 지지 지역에 대한 약간 좀 고민할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아예 딱 자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아직은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재생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뭐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늘 우리가 뭐 관세를 매긴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런 독점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인 거는 맞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참 이게 뭐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태양광 산업 가야 될 길이라는 거에 저도 뭐 100% 예. 당연히 동의를 하고 예. 그렇죠. 근데 특정 국가의 그 어떤 그 독점에 의해 가지고 산업의 발전이 약간 저해를 입는다. 근데 특정 국가가 독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독점을 한 기업이 만약에 그 약간 부적격한 예. 약간 시장 경제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도 이제 기업이 독점력을 가졌을 때 그렇죠. 시장 지배적 행위를 하면 문제지 예. 사실은 그 자체를 갖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소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네. 예. 뭐 저도 지금 편집장님하고 뭐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닌데 특히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예 뭐 태양광은 끝난 거 아니야 하는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럼 가장 걱정이 되는 산업은 태양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저 네. 여담이긴 하지만 네. 피격 사건이 있는 날 네. 태양광 섹터가 다 폭락했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트럼프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르게 맞아요. 기조와는 별도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설치 수요나 설치 속도 같은 거를 보면 다 예상치를 전부 다 상회를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앞서고 있고 물론 이제 재고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문제기는 한데 네. 미국이 현재 어쨌든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뭐 비중국산 이제 태양광 산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데에서는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전력의 용량이 이미 뭐 석탄을 앞서기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어서 태양광은 끝났어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제 효과, 네, 경제라는 거는 항상 어떤 정치라든지 이념을 이기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치보다 강하다. 네, 이런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방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기후 변화예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규모의 볕 좋은 곳에서 발전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하는 폭설, 폭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 텍사스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핫과 핫서머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곳인데 몇 년 전에 폭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한켠에서는 리스크로 염두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간헐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산업이죠. 이제 에너지 산업.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이제 산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그 역사,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그리고 현재 안고 있는 어떤 과제, 그렇죠? 이제 특정 국가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게 이제 통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까지 아주 조목조목 우리 어혜진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직까지 우리 저 통상 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으면 지금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